의정부 분흥동, 낡은 빌라 벽면에 얼룩들이 곰팡이처럼 피어난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 하나 있었다. 보르도 와인빛 바탕에 남청자색 덩쿨 테두리, 브론즈로 세공된 7글자. 메종드 베네치아. 사실 이곳은 지방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10수년째 등단을 꿈꾸며 부친의 등골을 빼먹던 성찬이 유배온 곳이었다.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참다 못한 아버지가 작고한 삼촌의 구멍가게를 성찬에게 맡긴 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문장롱과 미약을 읊조리던 성찬에게 누런 박스 냄새 진동하는 슈퍼는 유산이 아니라 수용소였다. 그는 구질구질한 가게를 예술가의 스튜디오로 세뇌하기 위해 고집을 부려 땡빚을 내서 이 간판을 맞췄다. 간판이 달리던 날 성찬은 촌스러운 셰시문이나 곰팡이 핀 외벽은 교묘하게 잘라내고 브론즈로 세공된 베네치아라는 글자 일부와 고급스러운 보르도빛 배경의 질감만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 사진을 찍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도피처인 온라인 커뮤니티 살롱드 몽상에 올렸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소박한 것들에 얹혀 작고 누추한 저만의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이 보르도빛 공간에서 세계를 재구성해 보려 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찬양으로 도배되었다. 살롱 사람들은 그 물려받은 것이 최소 성수동이나 연남동의 붉은 벽돌 건물쯤 되는 줄 알고 열광했다. 와, 유럽 뒷골목 앤틱 부티크 같아요. 이름부터 베네치아라니. 역시 배치님, 여유로운 아티스트 포스가 느껴집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그곳에서 탄생할 문장들이 벌써 기대되네요. 동네 할머니들이 매 모시기 껌딱지 같은 간판이라며 혀를 차거나 말거나 이 교묘한 사진 한 장과 그럴싸한 미사여고 덕분에 성찬은 단숨에 살롱의 지성파 스탑 베네치아로 등극했다. 성찬은 오늘도 묵묵히 시들어서 진물이 흐르는 대파의 누런 잎을 떼어내고 있었다. 오후엔 낡은 오토바이에 쌀 포대를 싣고 빌라 계단을 기어올랐다. 마스크 안으로 흐르는 것은 땀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었다. 손님이 없는 낮 시간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컵라면 박스 위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그 화려한 베네치아로 환생했다. 성찬은 먼지 쌓인 스팸 선물 세트 30박스를 창고에 쑤셔 넣느라 비명을 지르는 허리를 두드렸다. 박스를 거칠게 나르다 보니 누런 박스 테이프의 접착제 찌꺼기가 팔뚝에 쩍쩍 달라붙었다. 박스를 내려놓을 때마다 팔뚝털이 뜯겨나가 쓰라린 신음과 함께 상스러운 욕설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화면 속 손가락은 문창과 졸업생답게 우아했다. 오늘 제 스튜디오에 새로운 영감의 조각들을 드렸습니다. 각기 다른 무게와 향기가 공간의 여백을 채울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배열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세계를 재구성하는 의식이죠. 성찬은 유통기한 임박한 참치캔을 맨 앞으로 배치하며 재고 소진에 사활을 걸었다. 냉동고 밑에서 역류한 고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성찬은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쇠젓가락으로 배수구에 엉겨붙은 검은 오물과 녹아버린 쭈쭈바 껍데기를 파냈다. 구역질을 참으며 그 덩어리를 걷어낸 그는 곧바로 접속했다. 가끔은 보이지 않는 곳에 얼룩을 닦아내며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비움은 가장 완벽한 체험의 시작이니까요. 정화는커녕 내면의 불순물이 쌍욕이 되어 삐져나왔다. 성찬은 계산대 구석 먼지 낀 황동 트레이를 보았다. 그가 카페에 내 일상의 파편과 안식을 담는 예술적 그릇 이라고 자랑하며 찍어 올렸던 물건이다. 지금 그 안에는 땀 묻은 100원짜리 동전과 끈적하게 녹은 사탕 껍질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는 트레이를 소매로 닦으며 썼다. 고독한 밤, 제 영혼을 황동의 빈 그릇에 담아봅니다. 비어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죠. 파스 냄새 풍기는 러닝구 차림으로 그는 파리채를 피해 살아남은 파리 한 마리와 사투를 벌였다. 그의 세계에서 성찬의 숨통을 틔워준 유일한 존재는 영어 아이들을 사용하는 리미엘이었다. 파리 유학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녀는 살롱드 몽상의 여왕이자 절대적인 프리마돈나였다. 그녀의 글은 재치와 기품이 넘쳤고 그녀가 올리는 사진은 이국적이면서도 예술적 감수성이 흠씬 묻어났다. 수많은 남성 회원들이 그녀의 게시물에 굽신거리며 찬양을 바쳤지만 여왕이 유일하게 특별한 온도를 내어주는 이는 베네치아 성찬뿐이었다. 배치님의 글에서는 늘 짙은 에스프레소 향이 나요. 파리의 마레지구에서 맡았던 비젖은 흙내음 같기도 하고요. 고독을 이토록 아름다운 활자로 빚어내는 분이라니.
수년째 신춘문예 예심에서 떨어지며 짓밟혔던 성찬의 문학적 자아는 프리마돈나의 댓글 한 줄에 미친 듯이 박동했다. 둘은 서로의 공간에 은유와 상징으로 점철된 댓글을 달며 교류했다. 리미에르는 몽마르트 언덕의 색채를 이야기했고 성찬은 스튜디오에 내리쬐는 비스듬한 볕의 각도를 논했다. 쪽지가 오갈수록 성찬은 그녀가 자신의 텅 빈 영혼을 구원할 뮤즈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왕이 치명적인 직진을 해왔다. 대치님, 그 아름다운 문장들이 탄생하는 작업실이 너무 궁금해요. 저번 오브제 사진들도 그렇고 이번 주말에 와인 한 병 들고 찾아가도 될까요? 작은 영감을 나누고 싶어요. 와인, 영감, 그리고 프리마돈나와의 주말. 성찬은 컵라면을 먹다 사례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장이라도 주소를 찍어주고 싶었지만 그의 시선이 파리 끈끈이가 매달린 천장, 유통기한 지난 소시지, 그리고 계산대 위에 끈적한 황동 트레이를 차례로 훑었다. 여기로 살롱의 여왕을 부를 수는 없었다. 성찬의 뇌가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간을 빌리자. 그래. 동네에서 사진관하는 이씨 형님 작업실. 거기도 스튜디오는 스튜디오잖아. 그는 황급히 문 밖으로 고개를 빼고 대각선 건너편의 장수 사진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절망감이 밀려왔다. 이 씨의 사진관은 촌스러운 옥색 배경지에 구석에는 먼지 뽀얗게 앉은 가짜 벽난로 세트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전형적인 동네 증명사진관이었다. 게다가 가게 안엔 늘 이 씨가 피워댄 담배 쩐내와 믹스커피 냄새가 진동했다. 파리의 마레지구를 논하는 리미에르가 그 가짜 벽난로 앞에서 와인잔을 든다. 단 1초 만에 뽀록 날 게 뻔했다. 결국 성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눈물을 머금고 방어막을 쳤다. 리미님, 제 공간은 아직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날것의 영감이 피 흘리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프리마돈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전 정돈된 공간보다 날것의 냄새가 나는 곳이 더 좋아요. 문장들이 뒹구는 바닥에 앉아 와인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제 누추한 바닥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활자의 파편들이 널려 있어 귀한 발걸음을 다치게 할까 두렵군요. 제가 치우면 되죠. 주소 찍어주세요, 배치님.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없는 그녀의 압박에 진땀을 뺀 성찬은 결국 문창과 시절의 허영심을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수를 던졌다. 제 거친 호흡이 드나드는 곳은 그저 수유리의 어느 이름 없는 낡은 둥지라고만 해두지요. 옛 문인들의 낡은 숨결을 핑계 삼아 은둔 중입니다. 훗날 제 문장이 세상에 온전히 서는 날 가장 먼저 초대하겠습니다. 수유리, 어떻게든 경기도 변두리의 구질구질한 현실을 떼어내기 위한 처절한 거짓말이었다. 와인을 들고 오겠다는 여자를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다니. 쪽지를 보내고 나니 뼈저린 아쉬움과 얄팍한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결국 성찬은 쓰린 속을 달래고 그녀의 서운함을 무마하기 위해 목 늘어난 러닝구를 벗어던지고 셔츠를 챙겨 입었다. 그리고 동네에서 그나마 인테리어가 가장 깔끔하다는 역앞 카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가장 비싸고 이름도 이국적인 아인슈페너를 시켜놓고 조명 각도를 12번 고쳐가며 사진을 찍어보냈다. 방문은 나중으로 미뤄야겠지만 이 쌉싸름한 밀도의 차이는 특별히 리미님께 바치고 싶군요. 작업하다 잠깐 도피한 곳입니다. 완벽한 미사여구와 그림 같은 감성샷이었다. 뒷배경은 그럴싸하게 아웃포커싱으로 날렸지만 하얀 크림이 얹어진 유리잔 표면에 길 건너 분흥청과 상의 간판 글씨가 작고 선명하게 반사되어 찍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비극은 배달 주문이 폭주하던 날 터졌다. 마지막 배달품인 달걀 한 판을 배달 오토바이에 실으려던 성찬의 발이 삐끗했다. 퍽! 보도블록 위로 30개의 노른자가 비릿한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다. 성찬이 무릎이 까진 줄도 모르고 멍하니 노란 자네를 바라볼 때 스트링 힐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긴 머리에 짧은 치마, 분흥동의 후미진 골목과는 지독하게 이질적인 실루엣이었다. 성찬은 속으로 짐작했다. 건너편 만연신의 부동산에 방 보러 온 손님인가? 가끔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러 오는 젊은 여자들이 저렇게 한껏 꾸미고 나타나곤 했다. 성찬은 그저 하필 예쁜 부동산 손님 앞에서 달걀을 엎어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만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여자는 미끄러지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성찬도 황급히 엉덩이를 털며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팔이 끈끈이가 걸린 천장과 라면 박스를 천천히 훑더니 계산대 위 잔돈이 담긴 황동 트레이 앞에서 시선을 멈췄다. 그녀는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을 머금은 채 풍선껌 3통을 카운터에 툭 던졌다. 성찬은 노른자 범벅이 된 손을 바지에 벅벅 닫고 카드를 받아 긁었다. 카드 표면에 끈적한 액체가 묻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성찬은 어제 방문을 거절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많이 기다렸는데라며 리미에르에게 미련 가득한 쪽지를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배치님, 카카오맵에 베네치아는 안 나오는데 그 자리 그대로 검색해보니 칠성상해라고 뜨네요. 리뷰 하나 남기고 갑니다. 성찬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켜자 칠성상해라는 정직한 이름 아래 방금 달린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눈에 들어왔다. 메종드 베네치아 간판 보고 속지 마세요. 비린내 진동하는 노른자만 구경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멍가게. 사장님 손에 노른자 조심. 이어지는 쪽지는 성찬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대못이었다. 유리잔에 비친 청과 상의 간판 보고 설마 했는데 카운터에 놓인 그 트레이 보고 확신했네요. 날것의 영감이 피 흘리는 전쟁터라더니 터진 건 달걀이었군요. 수율이 거친 호흡치고는 너무 위로 올라가셨네요. 풍선껌 많이 파세요. 성찬의 얼굴이 불이 붙은 듯 진하게 달아올랐다. 풍선껌처럼 부풀렸던 그의 세계가 단 한 줄의 쪽지에 빵 하고 터져버렸다. 성찬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라면 박스 밑으로 밀어넣었다. 가게 안에는 고장난 냉동고에 윙윙거리는 비명만이 가득했다.